네,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태우면은 모든 요청은 저를 지나갑니다. 얘가 실행되는 거 확인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할 게 이 어드민 컨트롤러 가서 사실 요거 일일이 하기 귀찮아서 이제 필터 만든 거죠.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로 가져와야죠.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여기 세션이 빨간색으로 떠요. 그 세션을 가져와야 되거든요. 근데 원래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이 컨트롤러에서 세션 필요하면은 이렇게 HTTP 세션 넣어줘 라고 하면 이제 스프링부트가 넣어줬거든요. 근데 필터 같은 경우, 서블릿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링 관리 하에 그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뭔가 스프링이 편하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원래 원시적으로 이제 서블릿에서 세션을 얻는 방식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요. 이 세션이라는 건 결국 리퀘스트 객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꺼내야 되는데 요게 또 살짝 또 번거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리퀘스트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. 우리가 자주 보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게 있고요. 자, 여기에는 그 HTTP 요청, 우리 웹 요청에 관한 뭐 많은 정보들과 동작들이 들어있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근데 이제 꼭 HTTP뿐만 아니라 이제 뭐 또 다른 통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, 일반화된 버전,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계층 구조를 가져요.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상위 버전이 우리가 이 동물과 강아지라고 하면은 상위 버전이 하위 버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서블릿 리퀘스트도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화된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HTTP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요거를 쓰는 게 더 좋고요. 그래서 이게 하위 클래스라는 게 결국 상위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더 추가해서 만든 거잖아요. 그죠? 동물의 개념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특징을 더 붙이면 강아지가 되는 것처럼 어떤 서블릿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죠.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당연히 얘가 더 많아요. 자, 그렇다고 뭐 서블릿 리퀘스트가 이제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, 사실. 기능이 얘가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기능이 있는데 이 서블릿 리퀘스트처럼 보이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려면은 이 노란색 부분을 봉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 노란색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는 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선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을 포함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인데 얘는 이제 이걸 봉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노란색 부분을. 왜냐면 이 HTTP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는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게 당연히 기능이 더 많고요. 이 세션도 HTTP의 그 무상태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기술 중에 하나니까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사용해야 우리가 세션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으로 모습을 바꾸는 건 위험하다 그랬죠. 자바가 잘 안 해준다 그랬죠. 그래서 요거를 강제로 하는 방법이 수동형 변환 이렇게 하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서블릿 리퀘스트를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수동 형변환해서 쓰면 됩니다. 자, 해볼게요. 자, 요 request.get 세션 해야 되는데 여기선 세션을 얻어올 수 없어요. 이 서블릿 리퀘스트에서는.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변수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 리퀘스트를 형변환해서
쓰자라는 거죠. 그리고 리스폰스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res라고 하고, 요거는 리스폰스, 여기도 리스폰스,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고요. 자, 세션은 리퀘스트에서 꺼내와야 된다 그랬죠. get 세션 해서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뭐 크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메서드에다가 넣어줘 하면 넣어주는 방식과는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죠. 참 스프링 부트가 편해요. 자, 요게 이제 세션을 얻어왔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자, 근데 이게 이제 뭐 관리자 지금 권한 체크를 할 건데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또 에러가 나잖아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설정을 할 때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필터를 태우게 했단 말이에요. 아까 확인도 했잖아요.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요. 한번 볼까요? 제가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 탁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인을 이용해 달라고 하죠. 왜냐면 여기서 지금 걸려서 그래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건 좀 풀어줘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여기서 로그인 관련된 URL만 풀어주는 방식도 있고,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어드민 필터라는 거를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필터를 태우고 있는데, 사실상 우리는 이 어드민 체크하려고 만든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필터에 적용될 URL 패턴을 이렇게 어드민 하고 모든 요청이 아니라 특별한 요청에만 국한되게 하려면은 별표를 하나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은, 자,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것만 이 필터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드민 관련된 기능은 여기 어드민 컨트롤러에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얘네 접두어로 리퀘스트 매핑 해가지고 어드민을 넣어주시면 얘네들만 이 필터에 태울 수가 있고요. 이 로그인은 필터를 타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로그인 이용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. 자, 재시작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컴포넌트 한번 지워볼게요. 자, 이거 지우니까 되네요. 자, 이게 왜 컴포넌트 있으면 안 되고 컴포넌트가 없으면 되냐면은, 이게 컴포넌트를 붙이면 스프링이 이제 먼저 얘를 이 컴포넌트라는 그 어노테이션을 보고 이제 가져가서 세팅하기도 전에 만들어 버려요. 근데 우리가 여기 세팅한 버전의 필터가 또 따로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얘를 빈으로 등록하면은 여기 등록한 필터가 또 하나 생기는데, 그럼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렇게 URL을 설정한 필터와 여기 이렇게 컴포넌트를 붙이면은 얘도, 그죠? 스프링 빈으로 등록이 될 텐데 얘가 먼저 사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URL이 적용되기 전에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워주는 게 맞아요.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. 컴포넌트를 붙이지 않아도 어쨌든 이 빈으로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자, 일단 로그인을 해봅시다. 자, 차로 로그인 했고요. 이제 관리자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,
어드민이 앞에 붙어가지고 우리 이 레이아웃에서 URL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. 자, 요 어드민 페이지 있죠? 요 앞에다가 어드민이라고 한 번 더 붙여줘야 돼요. 그리고 어드민 페이지에서도 요 통계 기능이랑 유저 관리 기능 앞에 어드민을 붙여주시고, 자 일단 이 차라는 유저는 어드민 유저가 아닙니다. 일반 유저예요. 자, 그래서 그 관리자 페이지 메뉴가 안 나오는데, 이렇게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는 할 수 있죠. 자 근데 요렇게 바뀌었죠 참. 어드민 페이지. 자 근데 관리자만 접근 가능합니다. 왜? 자 어드민 페이지는 제가 아까 잘라내서 체크하는 로직이 없는데요. 결국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. 됐죠? 자 여기도 이제 요거 그럼 필요 없겠죠. 여러분 이거 지웁니다. 그럼 체크 로직이 없어요. 스탯과 유저 매니지먼트. 그죠? 자 근데 제가 스탯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로그인이 풀렸습니다. 다시 스탯, 어드민 스탯 이렇게 들어가면 얘도 이제 잘 막히죠. 여기에 체크 로직은 없지만 항상 여기를 타기 때문에 이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URL은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요거 로그인을 다시 홈으로 할게요. 관리자, 얘는 관리자죠. 자, 관리자 페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얘는 자,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. 자 아직 우리가 이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, 이 로그인 체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로그인 체크랑 관리자 권한 체크는 따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도 로그인 필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자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